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칙 5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칙 5번. 법칙 5번이 뭐였죠? 그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였죠. 같으면 두 밑각의 서로 크기가 같다죠. 이걸 먼저 1차 작업을 해서 기호화를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를 P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 두 밑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를 Q로 나타내요. 그래서 아까 결합자 중에 요 법칙 5번을 요약하면, 결합자를 사용해서 요약을 하면, 삼각형의 두 비례가 같으면 두 밑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 결합자 뭘 써야 됩니까? 조건부를 써야 되죠. 조건부 볼까요? 조건부, 그쵸? 이면 Q, P이면 Q죠. 똑같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밑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 P이면 Q. 진리표는 보면 이 경우에는 P가 둘 다 참일 때는 Q도 참일 때, 이때만 참이에요. 그쵸? Q가 만약에 거짓이면 이 합성명제 P이면 Q도 거짓이 되죠. P가 거짓일 경우엔 Q는 참, 거짓에 상관없이 둘 다 true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P가 이제 진리값이 참일 때 Q가 거짓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가 다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진리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쵸? 요건 우리가 이제 법칙을 증명할 때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된 거 하니, 참일 때,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수 없음. 요거 이제 force가 이제 같을 수 없음이잖아요. 같을 수 없음이 불가능함을 증명했으니까 요거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건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삼각형의 이 force라는 거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지 않다는데 우리는 같은 경우만 생각하니까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법칙 5번이고, 이제 거꾸로 들어가면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같다. 요거는 이제 법칙 6번이죠. 법칙 6번. 법칙 6번을 보면 법칙 6번 법칙 6번 보면 나오죠. 삼각형의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각들과 마주보는 주변 길이가 같다.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죠? 얘를 Q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얘도 true일 때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두 밑각이 서로 크기가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했던 증명 방법은 이게 이제 true일 때 그 두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을 수 없음, 즉 다를 수 없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요건 x가 되고 요게 이제 참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증명을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결합자가 양쪽으로 성립하죠. P이면 Q도 성립하지만 Q이면 P도 성립하죠. 이런 경우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보면 쌍조건부죠. 결합자를 붙여서 이거는
P이면 Q도 성립하고 논리 곱이니까 이고, Q이면 P도 성립한다. 요거로 동치인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요거를 이제 집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P는 요 표시, 요 표시, 요게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거든요. Q이면 P이다. 요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Q이면 P이다. 얘가 얘기하는 거는 P이면 Q이다.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P이면 Q이다. 그죠? Q이면 P이다.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을 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는 P이면 Q일까요? P 중에서 요 부분은 Q에도 들어가지만 얘는 Q의 바깥에 있으니까 이 Q가 아니잖아요. Q의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얘는 P이면 Q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요 Q 바깥에 있는 부분 때문에 P이면 Q가 성립을 하지 않는 거예요. P이면 Q가 성립을 하려면 이 P 전체가 Q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돼요. P이면 Q. 그러면 요거를 유지를 하면서 Q이면 P다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유지하면서 Q이면 P가 되려면 이 Q를 줄여서 P하고 Q하고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P하고 Q를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P이면 Q가 되고 Q도 P가 되는, 이 양쪽이 다 성립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등변 삼각형이면 밑각이 같고 밑각이 같으면 거꾸로 이등변 삼각형이다. 동치라는 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그 법칙 6의 해설 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였나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서로 크기 같다는 법칙을 놓고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기껏해야 두 각이 같은 삼각형 중 일부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뿐이다. 이 얘기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이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두 밑각이 법칙 6을 증명을 안 했잖아요. 법칙 5만 증명한 상태에서는 그거에 대한 역이 성립하는지 아직 모르니까 법칙 5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이 같다. 법칙 5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그럼 역은 뭘까요? P이면 Q이다는데 요거의 역은 뭘까요? Q의 일부가 P란 얘기죠. 근데 법칙 6에서 두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여기서 증명을 했으니 5와 6이 다 증명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 이후에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의 역은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가 논리적 동치인 거를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이걸 괜히 했나 싶은데.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차라리 그냥 공식 같은 거 증명하는 거면 그냥 편할 텐데, 이게 저 밑바닥에 있는 거, 사고의 밑바닥에 있는 거를 그 기본에 있는 걸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냥 일상 언어에서 형식만 갖고 와서 논리적 언어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기호를 첨가한 다음에 집합이라는 걸 정의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면 이 기호의 세계와 집합의 세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명제의 세계, 명제의 영역과 집합의 영역이 호환이 돼요. 물론 지금은 이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지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 있느냐, 혹은 이 두 개가 호환이 가능하냐에는 사실 이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학자들은 함부로 이렇게 막 호환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저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증명들을 건너뛰고 그냥 학자들이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만, 요약하면 이래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되겠죠. 일상 언어에서 형식만 갖고 와서 논리적 언어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여기에 기호를 첨가해서 이 명제들 간의 어떤 질서를 이렇게 만든 후에 집합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고 하면, 집합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여기서 명제하고 집합이 만나죠. 여기서 만나고 나면 명제에서 성립했던 것들이 그대로 집합에서도 성립을 하니까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개념들 간의 포함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한다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한다.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경제학이 됐든 수학이 됐건, 혹은 과학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통계학도 있을 수 있고, 과학에서는 물리학, 생물학. 저는 이제 요걸 이제 공부하고, 요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그 개념들 있죠. 예를 들면 하여튼 이 과목들 안에서 나오는 이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 간의 어떤 상대적인 포함 관계를 밝혀서, 요걸 이제 단어 뭐라고 하죠? 개념들 사이의 위상을 밝힌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경제학이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개념들이 있겠죠. 뭐가 있고 요런 개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개념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들의 어떤 그런 포함 관계를 머릿속에 이렇게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거를 공부를 한다라는 거로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저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죠. 물리학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리학, 속도의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속도,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부피, 밀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
서로 뭐 시간도 있고 물리학의 세계는 요런 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를 포함하고 그 개념들 간의 상대적인 어떤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개념들 간의 이런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바르게 파악을 해서 이제 머리에 이제 정립을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이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개념을 뭐 내가 만들어서 기존의 물리학에다가 이제 첨가를 해서 내가 새로운 물리학을 만든다는가. 물론 그 내가 새로 만든 물리학은 이제 그것이 올바른지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간다든가 하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집합하고 명제를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설명이 됐을까요? 저도 하고 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라 설명을 너무 미흡하게 한 것 같아서 좀 찝찝하네요. 저도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 7, 8은 저녁에 또 바로 올릴게요. 이 집합하고 명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좀 말하기가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